우리가 좀 이제 그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친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주말에, 어제 전기차를 한번 쫙 훑어봤는데, 한번 더 보려고 갖고 왔어요. 주말에 좀, 영향을 줄 만한 뉴스가 떴는데, 폴라리스는 이것 때문에 좀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일단 저도 손실 많이 봤어요. 8% 9%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프죠? 원래 손절 라인이 거의 5%를 안 넘는 사람인데, 아무리 늦어도 4, 5%거든요. 야, 10%는 처음으로 참, 간만에 또 시간에 또 한번, 지뢰밭 많아요, 우리나라. 원래 종목이 좀 겹치는다 하는데, 제가 나누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테슬라 관련주로 연결되어 있는 종목을 나눠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그 중국에서 좀 공세가 들어가긴 했던데, 오늘 오후에 이런 기사가 하나 떴어요. 자, 뉴스는 참조 첨가사항이에요. 테슬라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대요. 그래서 상하이 제2 공장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꽤 커요. 연 45만 대. 자, 추가로 생산할 거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꼭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자동차에서도 전기차 관련주들은 우리가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꼭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반도체 수급난도 좀 풀렸으면 좋겠고, 현대차, 기아가 4월 생산이 올해 최대예요. 자, 희한하죠. 얼마 전만 해도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현대차가 기아차가 엄청 힘들 거다 막 이렇게 해놓고 지금도 좋은 뉴스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마인드가 너무 뉴스에 휘둘릴 필요 없어요. 그냥 뉴스는 참조사항이에요. 뉴스가 좋든 나쁘든 반드시 지켜줄 자리는 잘 지켜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구마님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친구들을 잘 봐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테슬라 관련주들, 특히 다른 전기차 관련주들도 어제 봤을 때 제가 좋은 종목이 많다고 그랬죠. 전기차들은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봤더니 이 친구가 괜히 그거 유상증자한다고 해가지고 안 밀릴 수도 있어요. 내일 열어봐야 알아요. 그냥 저 혼자 또 겁먹어서 팔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한 거에 대한 자리를 깬다든가 변수를 싫어해요. 물론 비중이 작기 때문에 기다렸다 더 사면 되는데, 월봉에서 H도 낮고, 월봉에서 H가 여기잖아요. 그죠? 뭐 더 떨어지면 더 사서 추세 턴할 때 사서 빨리 나오면 되는데, 제 원칙을 지키려고 그래서 이제 한 거고. 자, 테슬라 관련주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련주가 몇 개가 있어요. 자, 아직 정리 안 해놨어요. 순서대로 뭐가 좋은지 이제 위로 올려놓을 거예요. 자, 전 항상 섹터 중에 제가 살만한 좋은 거를 다 위로 올려놔요. 나쁜 걸 밑으로 빼놓는 성격이 있는데, 자, 태양금속, 첨보, 센트럴모텍, 명신산업, DIC, 아머그린텍, MS오토텍, KC, 우수AMS, 국보디자인, 오디텍, 폴라리스, 세온, 요렇게까지 시장에서 그 테슬라로 잘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쭉 보려고 하는데, 먼저 태양금속을 볼게요. 제가 아는 태양금속은 좀 차트가 이쁘고 좋아요. 저도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는데, 이 태양금속이라는 회사가 우리가 언제 잘 아시다시피 제가 멤버님들한테 알려드렸고, 또 시청자분들도 제 영상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는데, 이게 그 볼트, 차량용 볼트가 아마 이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1위일 거예요, 이 친구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도 경제학 박사가 아니라 어디서 그냥 이렇게 흘려들은 게 많아요. 뉴스는 저는 어차피 참조사항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때? 투자가 더럽게 이쁜데. 그거 아시죠? 삼성전자 영업이익 사상 최대 실적에도 신저가 찍은 거. 뉴스는 참고사항이에요. 아모레퍼시픽은 영업이익 안 좋아진다는데 왜 그날 10%씩 막 15%씩 올라가냐고. 그죠? 그러니까 별로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이렇게 자동차 및 기계, 전기, 전자부품용 단조 제품 제조업을 영위해서 이렇게 된 회사인데 1954년에 설립됐기 때문에 역사가 꽤 잘 돼 있고, 이게 볼트류 전문 제조업체인데 2020년 말 기준으로다가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 1위예요. 즉 독보적 회사라는 얘기예요. 독보적 회사, 그죠?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태양금속이 이런 회사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시총이 500억짜리예요. 야, 시총 500억짜리가 매출이 4천억이 넘어요. 대단하죠? 이 분기 매출이 1100억, 자기 시총의 2배의 분기 매출 올려요.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건, 제가 요 앞에 영업이익을 잘 몰라요. 근데 어차피 걱정할 게 없는 게 지금 감사기간 다 지났잖아요. 그죠? 현금유보율이 359%, 이제 부채 384%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재무가 단단하다고 보기엔 좀 힘든데, 배당도 하죠. 어쨌거나. 배당도 하죠. 배당하는 회사 상장페이 시키겠어. 그죠? 자, 요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맞아요. 세원 단일가 한가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팔았는데, 어쨌거나 멤버님한테 빨리 알려드렸고, 또 저 혼자 파는 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샀다고 알려드리고, 팔 때도 제가 알려드려요. 자, 어쨌거나 태양금속을 좀 보면, 우리가 어떤 차트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현재 주가 위치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 과연 내가 어떤 종목 선택해서 자 주식은 무조건 공부하고 매수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매수.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어디를? 내가 어디서 살 건가? 나 이 친구 만약에 어디서 사지? 그러면 어디를 깨면 손절해야 되지? 특히 주식은 수익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손절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수익은 저절로 따라와요. 이거 자꾸 연습하시면 말해요. 아니 저 사람 그래. 수익에 초점을 가져야지 그래. 손실에 초점을 가지면 어떻게 수익이 나? 아니에요. 손절에 초점을 가져야 내 계좌가 수익이 나는 거예요. 해보시면 알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내가 사고자 하는 현재 주가 위치가 싼 거야 비싼 거야를 봐야 되거든요. 아주 쉬워요. 우리가 현재 주가 위치는 월봉에서 보는 거예요. 자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의 위치가 어때요? 비싸죠? 엄청 비싸죠? 옛날에 뭐 여기 있던 주식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겠어. 여기서도 테슬라 얘기가 나오면 여기서도 테슬라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나올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테슬라 아니 테슬라라네. 지금 이 그 태양금속의 이 위치를 잘 보고 계세요. 이 위치. 여기선 좀 복잡해 보이고 높아 보이죠. 이거 잘 보고 계세요. 여기서 보면 요게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자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고 20개선 돌파해놓고 여기가 매물대기 때문에 이 친구가 여기만 뚫어주면 이때 테슬라나 뭐 어쨌거나 뭐 자동차나 전기차나 여기서 뉴스가 났을 거예요. 분명히 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떴으면. 그러면 요 매물대를 뚫어줬을 때 얼마나 크게 올라가냐면 빵빵 때려 이렇게. 계속 올라가죠. 자 이렇게 올라가요. 자 첫 번째 여기를 놓치면 괜찮아요. 두 번째 매수 타임 눌림목. 우리가 보통 눌림목을 제가 강의를 많이 해드리는데 요 20개선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우리가 눌림목은 어떻게 찾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도 주린이에요. 저도 이제 막 이제 10몇 년 좀 된 주린인데 눌림목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자 우리가 일봉에서 21선 찍고 나갈 때 그리고 주봉에서 20주선 찍고 나갈 때 월봉에서 20개월선 찍고 나갈 때 여기를 갖다 저는 다 눌림목이라고 봐요. 일봉에서 막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 이런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전 용어도 어려워서 이거 다 잊어버렸어. 이제 나이도 있고. 자 그러니까 그냥 눌림목을 잘 줘야 되는데 어떤 주식이든 간에 이런 눌림목을 잘 지켜주고 나간다. 아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이 친구. 왜? 눌림목을 지켜주고 나가는 거는 절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놓고 보는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가 사고자 하는 이 주식이 지금 비싼 거야? 싼 거야? 엄청 비싸죠? 엄청 비싸잖아. 여기 있는 게 지금 한일사료, 한신기계, 현대사료, 뭐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서 더 올라갈지, 한신기계가 더 올라갈지, 뭐 일동제약이 저 그런 거 몰라요. 그 어떻게 알아? 저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40분 하셔도 돼요. 여기서 뭐 주식이 뭐 1,000원 하던 게 10,000원 갈지 20만 원 갈지 30만 원 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저는 그건 몰라요. 닥셀바이오가 10,000원에 30만 원 갔는데 대신에 우리는 특히 멤버님들하고 저희들은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되냐면 무조건 여기서 사야 돼요. 여기서 사도 지금 그 데모 같은 거 지금 한 1년째 고생해서 지금 이제 수익 크게 났는데 물려도 이런 데서 물려야 7, 8개월 고생하면 큰 수익이 나요. 즉 월봉 바닥에서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눌림목에서 사든가.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보성 파워텍은 정확하게 눌림목 찍고 나가네요, 얘가. 그러니까 이식이 나죠. 그러면 태양금속을 내가 지금 사야 되나? 테슬라 관련 주면서 부품 쪽 1등이라는데 볼트사. 자, 월봉 H가 어때요? 자, 월봉 H가 높죠.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지금 비싸죠, 여기는. 여기는 어때? 싸죠. 물론 이때는 또 못 사는 거예요. 왜 못 사냐면 우리는 이제 수익 투자를 관점에서 주식을 보는데 주식이 이럴 때 여기가 바닥이라는 걸 맞춘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게 바닥인데 어떻게 맞춰? 미래에서 오는 사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거봐, 저게 내 바닥이 사라고 그랬지. 왜 안 샀어? 이거는 정말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단지 그냥 우리가 기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중요한 매물대거든요. 월봉에서도 언덕을 그려주는 이 자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걸 깨면 폭삭 무너져요. 자, 근데 지켜줬다. 이 의미 하나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는 특히 추세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될 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그죠? 무조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기다렸더니 요렇게 뭔가를 했죠. 근데 전환은 못 해놨어요. 여기 수상한 거예요. 22년 2월 달에 대량거래가 빵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세력들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겠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겠어. 그죠? 말도 안 돼요. 제가 봤을 땐. 자, 그러니까 이런 대량거래를 잘 신경 쓰고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를 맞고 떨어졌냐? 여기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이기도 하고 기간 조정이 짧죠. 그러니까 빵 때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 친구가 추세 전환과 턴이 필요한데 요렇게 추세 전환 턴 해줬죠.
이거 뭘로 확정 짓는 거냐면 강력한 저항선이 20개선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주식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월봉에서 5개선이 밑에 있고 20개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보통 주식이 뛰었을 때 5개월선 돌파해놓고 안착할 때 저는 이거를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첫 번째 목표가가 어디냐면 이렇게 20개선이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거 맞고 많이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5개월선하고 20개선의 거리가 길다. 그러면 마진폭이 엄청 좋아요. 마진폭이.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마니커에서 볼 수 있어요. 자, 마니커가 저번 달에 이 자리를 찍었을 때 제가 목표가를 얼마를 제시했냐면 맞췄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게 맞출지 안 맞출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맞춰, 그죠? 단지 제가 아는 경험상 5개월 선을 돌파했을 때 첫 번째 목표가가 여기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마진율 70%짜리였던 거예요. 여기서 사실 캐쳐 손절하면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게 또 하나 있죠. 자, SC 엔지니어링이에요. 죄송한데 저희 종목 담당 못 해드려요. 지금 왜냐하면 정말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다 해드리고 싶은데 한 분 한 분 종목 담당 해드리면 오늘 중요하게 해야 될 얘기를 제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좋은 이제 공부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종목 상담은 따로 저 10시 15분에 그 종목 상담하는 방이 있어요. 멤버님들 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셔야 돼요. 신나라님은 그리고 한신기계는 제가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해 줬거든요. 이게 참조하시면 되고요. 절대적으로 신나라님이랑 하명돈 있고 해주시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신기계는 간단하게 지금 사시면 안 되는 건데 사지 말라고 해도 내 상한가 엄청 원망하실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할 종목이 아예 아닌 거예요. 밑에서 15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절대 좋게 안 봐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신기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대응할 수도 없고 살 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신규로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질지 올라갈지 전 몰라요. 대신에 우리가 사는 자리가 여긴 없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들고 계신다면 저라면 바로 차익 실현할 거예요.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아예 없어요. 자, 또 하나가 대원전선하고 알려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스케줄에 그게 없어요. 이해 좀 바랄게요. 대신에 그 평일 오전 11시에도 하거든요. 그때는 제가 해드려요. 그때는 다 봐드리는데 지금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냐면 이제 지금 이 2시간도 짧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내일 시장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양해 좀 바랄게요. 오래되신 멤버님들은 잘 알고 멤버는 잘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자, SC 엔지니어링이 이따만 해도 추세가 우하향이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망설였거든요. 이 친구를 살까 말까? 회사 내용이 나쁘진 않은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깨지 않아야 될 요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안 깨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어쨌거나 이 저점 안 깨는 기준으로 자, 요렇게 돌아 나갈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여기서는 사는 분이 딱 두 분이에요. 진짜 고수던가 아니면 진짜 모르고 샀다든가 아니면 바닥 쫓았다가 우연히 걸리든가. 원래 정석은 어디서 사는 거냐면 이번 달에 5개월선 돌파하고 다음 달에 안착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좀 급하신 분들은 5개월선 돌파할 때 사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이 친구의 목표가를 어디를 보냐면 이렇게 20개월선을 봐요. 첫 번째는 이제 10개월선이에요. 요거 맞고 떨어지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가도 거의 한 25%, 여기서 갔으면 상한가고 지금 들어가서 사도 최종 목표가인 3,700원을 찍었을 때 얼마냐면 상한가가 3,400원이 40%예요. 여 밑에 사신 분들은 거의 복리기 때문에 50% 수익률이 나오고 지금 들어가도 이제 40%원이라서 이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제 눈에 좋다는 얘기고 특히 내일이 금요일인데 내일 종가상 20주에 올려놨다거나 빵 때리면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돼요. 눌림목 좀 사면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태양금속이 지금 맞고 떨어지는 자리들이 바로 이렇게 20개선이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굉장히 뚫기가 힘든 건데 이 거리가 짧죠. 막 마니커나 이런 것처럼 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뚫은 거예요. 언제 뚫었냐면 3월달에 뚫었어. 그럼 제 생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구나.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폴라리스선 같이 이렇게 또 이상한 상황이 걸릴 수 있으니까 시장은 무서운 곳이니까 제가 그래서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그것까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폴라리스는 드러나는 게 없고 어쨌거나 자 20개월선을 뚫어졌기 때문에 1380원을 기준으로 여기만 안 깨면 이 친구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딱 뛰어나갈 때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었고 제가 저번 달에도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태양금속은 사야 된다. 왜냐하면 이 자리를 깨면 손절하면 되고 여기가 내가 손절한 라인 즉 매수가 입고로 제가 손절가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올라갔죠. 자, 그 무섭다는 60개선 뚫어놨어요. 주식에서 60개선, 월봉에 60개선을 뚫었다는 의미는 굉장히 강력한 의미가 있는데 근데 맨날 똑같은 거라 비교할 게 별로 찾아보려니까
비교할 걸 다시 찾으려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알고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림이 60개선을 뚫었다. 이러면 물론 60개선 깨면 의미가 없지만 이 다음 달부터 만약에 60개월 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내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정해져 있잖아. 내 계획을 세워놨어. 주식은 계획의 영역이자 대응의 영역이에요. 알았어. 너는 60개월 선만 깨지 마. 그럼 내가 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땅땅 뛰고 나가 이렇게. 야, 대단하죠. 수익률이. 여기서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놓은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추세 전환과 턴은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귀한 시간 내서 8시에 만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자리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 이해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분석 H는 제가 올라갈지 더 올라갈지 저는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태양분석에 대한 판단 이런 거예요. 일단 월봉 H가 낮아요. 현재 주가 H가 싼 거야. 올려봐야 여기겠지. 그죠? 막 엄청난 악재가 쏟아지지 않는 한. 자, 그러고 가장 강력한 수급계열선인 20개월선과 60개월선을 뚫어놓고 자리를 지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못 가도 여긴 가요. 여기까지만 가도 1,700원대까지만 가도 여기서도 짧게 먹어도 10몇 프로인데 이거 뚫었다. 만약에 다음 달에 이 자리 안 깬다면 다시 날아가요. 그럼 전기차 어쩌고 저쩌고 막 테슬라 어쩌고 뉴스 나오거든요. 이런 뉴스는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가 높을 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 나와요. 나오는데 꼭 여기서 사죠. 자, 그러면 어차피 이거 신나라니까 한번 볼게요. 한신기계를 볼게요. 한신기계가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원전 좋다고 한 얘기는 여기서도 나왔거든요. 원전 이슈는 지금 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뉴스가 월봉 낮을 때도 나오고 높을 때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단타 단기 잘 하시면 돼요. 잘 하시면 돼. 속도가 빠르니까 하루에 막 변동폭이 막 10몇 프로 되니까. 그죠? 자, 근데 거꾸로 그러면 저렇게 된 종목을 내가 여기서 샀으면 지금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 이게 60개선 뚫었죠. 잘 보시면 한신기계가 언제가 좋았냐면 똑같이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자, 강력한 60개선을 뚫었습니다. 지금부터 한신기계는 60개월 선만 깨지 않는 한 계속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클 겁니다가 제가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일단 목표가 여기에요. 매물대니까 정확히 얘기해. 물론 차트에서도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주식에서 제일 말도 안 되는 게 무조건이란 얘기예요. 제가 종목 추천하는 건 무조건 갑니다. 100%입니다. 이런 게 어딨어. 3차 대전 일어나면 그거 안 떨어지겠어. 말도 안 되는 거고 주식은 대응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내 계획대로만 되면 돼. 난 계획을 하고 사니까. 저기는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고 떨어졌죠. 근데 저기도 뚫었어. 자, 이렇게 되죠. 여기를 몇 개월째 맞고 떨어졌냐면 그래서 이게 1차 목표가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3개월을 고생하는 거죠. 지금 엄청 우리 무서워하면서. 자, 근데 또 날라갔죠. 그러면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이 고생을 시켜놓고 엄청 고생을 시켜. 이거 매물대니까 이렇게 뚫기 힘든 거예요. 여기가. 여기서 하지 말고 늘림목에 사면 됐겠죠. 근데 어차피 여기 이제 오면 우리가 보면 되니까 60개월선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서 살 걸. 이 생각 들죠. 그럼 누군가 그럴 거예요. 에이, 올라가니까 저런 얘기 하겠지. 그건 상관없어요. 올라가니까 저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내가 주식을 사는 위치가 여기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스윙 투자의 기분이에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단타 단기 고수야.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난 하루에 맨날 호가창 볼 수 있고 이렇게 빵 떴다가 갭으로 떨어져도 겁 안 내고 무조건 올라가는 거 장담하기 때문에 안 팔 수 있어. 이런 분들은 하셔도 돼요. 대신에 물렸다. 여기 가는데 15년에서 20년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스윙 투자를 하고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어. 그럼 굳이 이렇게 높은 데서 사지 말고 여기서 사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사라고 그랬더니 또 여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추세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건 엄연히 추세가 우하향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상향이잖아. 주식은 우상향에 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하향에서 사면 살수록 손실은 커져요. 또 이제 한신기계 매수하신 분들 또 혼나겠다. 자, 주식에서 우상향에 사면 엄청난 수익이 와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60개월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목표가 맞고 떨어졌는데 한신기계는 지켜주고 돌아나갔지만 이 친구는 그냥 깼죠, 여기를.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자, 근데 다시 돌아나가죠, 지금. 다시 돌아나가잖아. 그러니까 월봉에서 내가 이런 데만 샀어도 그냥 이런 데서만 물렸어도 몇 개월이면 다 돌아나가요. 위치가 낮으면. 대신에 월봉에서 여기서 물렸다. 안 와요, 여기. 여기가 언제야 도대체? 15년도인데 지금 22년, 7년이 지나도 안 와. 여기 언제 올지도 몰라요. 이렇게 월봉이 무서운데 여기다 대고 아무 계획 없이 돈을 툭툭툭 실른다?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제 생각엔 그래요. 따라서 여기서 사는 게 중요한데 지금의 추세는 일본 할머니님 오셨네요. 그레이스님이 일본에 사세요. 드디어 제 채널이 일본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국제화되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 친구는 물론 제가 생각하는 만약에 너무나 안 좋은 악재가 생겨서 20개월을 깨면 위험하죠. 이거 저도 모르는 악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깨지만 않으면 추세가 우상향으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올라갈 확률이 있는 거예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봤더니
이 금방 말씀드린 제가 수급개월선이라고 얘기하는 거 61선. 그죠? 61선, 60주선, 60개월선. 이 자리들은 대체적으로 강력한 저항선이 작용돼. 그래서 태양금속도 자꾸 저거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날도 맞고 떨어지고, 이날도 맞고 떨어지고, 여기 돌파했다 깨고, 여기는 기간이 짧잖아. 길잖아, 이제. 이렇게까지 기는데 또 깨긴 힘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만에 하나, 내일 뛰면 어쩔 수 없지만, 이번 주 금요일이 끝났는데, 다음 주 종가상 60주선 위에 있고, 그 다음 주부터 60주선을 깨지 않는다. 이 친구는 여기서 뛰나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 누군가가 엄청 어려운 자리를 뚫어놓은 거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된 게 DSR하고 DSR 제강이에요. 보통 세력들의 수급이나 패턴, 이런 건 전체가 잘 변하지 않는데, DSR을 볼게요. 자, 이 DSR 차트예요. 저번 주에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때도 DSR 얘기하면서 이 친구가 60주선 뚫기가 엄청 힘들다고 얘기했고 기간 조정이 굉장히 길었어요. 이거 일봉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한 번 맞고 떨어지고 두 번 맞고 떨어지고 세력들이 승리를 나니까 뺐어요. 아, 물량 엄청 많네. 뺏어야 되는데 뺐어요. 그러고 중기적으로 눌림목을 줘야 되는 눌림목 맞고 돌아나갔는데 저번 주에 60주선을 뚫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저 언제 주말인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 만약에 이 친구 출발선점 자체가 60주선 위에고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뛸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물리면 어때? 사실은 여기인데 여기. 지금 여기가 아니잖아. 여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잖아요. 그죠? 낮잖아요. 추세가 이쁘죠. 우상향이잖아. 이런 데 있는 게 금방 말씀드린 그 높은 거예요. 여기서 자꾸 뉴스 현혹되면 안 돼요. 태양금속이 예를 들어서 날아가서 여기를 가잖아요. 월봉에서 이런 데를 가잖아. 어차피 똑같은 뉴스 나와요. 테슬라 어쩌고저쩌고. 얘 여기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 이걸 우린 소문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뉴스에 파는 거죠. 여기서 엄청나게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겠어. 한일사료, 현대사료, 막, 한신기 월봉 고점에서 지금 얼마나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요. 못 빠져나오면 15년, 20년짜리이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매물도 못 사게 해요. 여기서 사게, 여기서. 물려도 제가 요걸 좀 먹겠지만, 어차피 6개월, 1년 참으면 엄청난 식으로 와요. 자, 그래서 태양성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고, 주봉에서도 제가 60주선 해석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60주선을 뚫었을 때 위력은 대단한데 거꾸로 돌파했다 깨면 당연히 손절하는 게 맞고 대신에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자리가 60주선이면 괜찮은 거예요. 자, 크라운에트홀딩스도 제가 똑같이 설명해 드렸고 저도 똑같은 방법으로 매수했어요. 이날이 언제냐면 4월 20일 이때 2주에 60주선 뚫었어요. 이 친구가. 한 다음 주에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매수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올라갔죠. 물론 안 팔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 안 깨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깨거나 여기가 왔는데 다음 주에 또 지켜주잖아.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주봉에서 60주선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일봉에서 봤을 때도 역시나 60일선은 좋은 수급일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그냥 기본적인 차트 분석인데 이런 기본방은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할 거예요. 이번 주 11시쯤 하려고 그래요. 어버이날이라. 아침에 이제 부모님들 뵈야 되니까 제 썸네일 만들어서 알려드릴 거고 골드님들 이상분들 이제 입장하실 수 있어요. 썸네일 올려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럴 수 있어요. 그럼 60일선 깨면 어떻게? 깼다 돌려놔요. 하루 종일 깼다 돌릴 건데 그래서 사실은 종가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 주봉도 종가 금요일 3시 반 기준으로 봐야 되고 월봉도 금요일 마지막 금요일에쯤 목요일이 됐든 마지막 날 3시 반을 봐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가 기준이 좋은 거고 자, 어쨌거나 그런 차원에서 태양금속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기간 조정도 길은데 앞에서 뭔 짓을 하고 있어. 자, 여기서 가격 조정을 해요. 우리. 여기를 지상, 여기를 지하로 나눠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 매집봉이 빵 터졌죠. 왜 여기서 떨어졌냐? 너무 짧잖아요, 기간 조정이. 그럼 여기서 물량 나왔겠죠. 여기 물리신 분들. 그럼 물량 다 뺏었죠. 뺏고 또 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물량을 뺏고 월봉의 위치가 낮은데 세력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기 때문에 찌랑 높은 거예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다 제 생각이에요. 제가 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판단이 있었고 아 이렇게 하니까 수익이 잘 나더라. 속도도 빠르고 너무 싸게 살라고 밑에 사면 속도가 느린데 지금은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갖고 해보니까 이러한 방법들이 맞춰지고 또 우리가 이제 항상 보는 이 추세 추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추세 추종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일하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추세는 무조건 장기적인 지표인 월봉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책을 보내드릴 건데 여기서 보면 잘 읽어보시면 항상 장기적인 지표가 추세가 우상향일 때 단기적인 지표인 일봉에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거예요. 이걸 잘 하시면 잘 하실수록 시장에서 고수라고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라는 거는 자주 읽으시면 좋아요. 내가 주식을 하는데 책 한두 권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안 읽으셔도 명문에 제가 열심히 책 읽은 것처럼 해드릴 건데 어쨌거나 제가 아는 시장은 기간 조정이 있고 세력들의 개입이 있으면 안 밀릴 확률이 높은데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주식은 세력주만 해.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난 세력주만이야. 너는 세력주 안 하지? 그러면 또 늦지 않겠냐? 제가 생각하는 2,500개 주식 있잖아요. 다 세력주예요. 다 세력주고 다 이 주식은 제 생각이에요. 모든 주식은 다 주인이 있어요. 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대주주가 주인이든 세력이 주인이든 기관이 주인이든 외인이 주인이든 삼성전자 여기 비중이 크죠. 2,500개가 넘는 우리나라 모든 주식은 다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끌어올려야 바로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프리라이프님 어서 오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어떤 주식은 세력주고 어떤 주식은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주식은 테마주고 어떤 주식은 테마주가 아닌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다 테마주예요. 반도체 올라가면 반도체 테마, 테슬라 올라가면 테슬라 테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양금속 같은 친구들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이뻐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부터 밑에 있는 종목을 다 살펴볼 거예요. 이게 태양금속만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시간을 많이 잡아놓은 게 아니라 이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할애를 많이 한 거고. 자, 첨보를 보겠습니다. 첨보는 2차전지 관련주이기도 하고 테슬라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똑같은 테슬라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36,000원짜리가 얼마를 갔냐? 36만 원을 갔어요. 자, 주식이 10배가 올랐어요. 10배. 얼마나 앞으로 더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10배가 올라간 종목, 아직 밑에서 20%도 30%도 안 올라간 종목이 많은데 내가 굳이 10배나 올라간 종목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 들죠. 그렇기 때문에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단 5개월선 깼어요. 최초의 5개월선을 깨면 엄청 위험하고 반등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5개월선을 못 돌파해 놓으면 여기로 와요. 이것도 깼다. 여기가 와요.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주식의 생명과 탄생이라는 게 있죠. 자, 주식이 태동을 시작했어. 이렇게. 산을 가리게. 올라가죠. 여기서 밑에 10배 올라갔어. 그럼 여기서 좋은 뉴스가 막 나와. 이렇게 생각해요. 더 올라갈 수 있겠지. 여기를 생각해야죠. 10배 올라왔는데 그렇게 떨어져. 이렇게. 또 반등돼. 이제 시작이야. 왼쪽 산인데 10배 올라왔는데 그렇게 떨어져. 왜 떨어지지? 이 시켜선도 깼어. 그럼 저는 이거를 장기적으로 추세가 깨졌다고 하거든요. 쭉 떨어져. 뭐 모든 종목이 다 그렇게 써. 웬만하면 그렇게 돼요. 자, LG화학을 볼게요. 현대차를 볼까? LG화학 보자면 그죠? LG화학.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형주들 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자, 첨보가 됐든 LG화학이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그 어떤 주식이 됐든 간에 이때 좋았겠죠. 지금 첨보처럼 뭐가 나빠? 우리나라 LG화학 하면 얼마나 대기업인데 그죠? 당연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자, 5개월선을 깼어. 이거 엄청 위험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제 생각은 그랬어요. 이때 막 LG화학 좋은 뉴스 계속 나왔거든요. 100만 원을 가니 막 150만 원을 가니 내가 아닌데 저 5개월선 깼는데 큰일 나겠는데 그러고 밑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야, 위험하지 않을까? 많은 개인분이 또 여기 탔어요. 우리는 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또 반등을 해주네. 거봐, 반등의 시작이지. 막 또 뭐 리포트 나오고 뭐 아닌데 이 한번 깼다는 얘기는 뭐가 휘청한 건데. 자, 보겠습니다. 뚝 떨어졌어. 이러면 추세가 5개월선을 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향을 확정한 거예요. 얘가 지금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사면 안 되는 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밀릴 확률이 거의 7, 80%. 우리 멤버님 중에 K님이 여쭤보신 거 이거는 정해지지 않아요. 이건 제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만의 시장에서 살아가면서 제가 특정한 거예요. 평균을 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가중이동 평균하고 지수이동 평균 안 써요. 저는 느릿한 스윙 투자자이기 때문에 단순이동 평균을 쓰거든요. 단순이동 평균이나 이런 건 만약에 5주선이면 그냥 5주간의 평균을 똑같이 n분의 1한 거예요. 가중이동 평균, 이건 나중에 제 영상에 있어. 나중에 강의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MA가 붙었잖아요. 요게 이제 제가 단순이동 평균을 쓴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건 이 친구가 20개월선을 밀렸다. 만약에 20개월선을 잠시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20개월선을 밀리면 굉장히 크게 밀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살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사료가 없어. 그럼 20개월선 깼다. 만약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가 돼. 지켜졌죠. 사더라도 여기서 사야 되고 20개월선 근처에 사야 되고 요게 목표가예요. 요게 얘 못 뚫으면 또 떨어져요. 우리가 그 주식을 볼 때는 제가 이걸 많이 강조시켜 드리거든요. 근데 얘가 이걸 또 목표가 찍고 또 떨어졌네. 자, 깼습니다. 이런 20개월 제가 깨지 말라고 그랬죠. 이걸 깼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하향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제는 20개선이 못 올려놨다. 어디가 오냐면 이런 데가 오는 거예요. 이런 데가. 이런 데 무조건 와요. 무조건은 주식은 무조건 좀 그린데
그럴 확률이 80에서 90%.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가 됩니다. 여기다 자꾸 이게 좋으니 안 좋으니 의미할 거 없어요. 제가 이 친구 여기 사잖아요. 여기가 목표가 A시켜서. 희한한 거죠. 자, 그러면 맞죠? 여기서 그렇게 좋아 보이는 L조각이 어떻게 있고 2차 전지가 어떻게 있고 뭐가 어떻게 있고 뭐가 어떻게 있고 뭐 뉴스가 어떻게 있고 아무 의미 없어요. 추세를 깼는데 이 얘기는 첨보가 아무리 2차 전지로 좋고 어떤 이슈 갖고 있다 하더라도 5개선 깼잖아. 깼죠? 이러면 나한테는 일단 경계상이에요. 살 이유도 없어요. 왜? 어차피 10배 올라갔는데 왜 사? 10배 가기 전에 사야지. 자, 근데 어쨌거나 10배가 올라갔는데 5개선을 깼네. 물론 여기서까지 반등할 수 있어요. 또 이거 찍고 또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걸 깨잖아요. 만약에 깨면 어디가 오냐면 지금 LG화학이 보여준 그 길을 걸어요. 그럼 또 뉴스 나요. 개미 지옥이니 2차 전지 이제 끝났나? 이런 뉴스가 나요. 근데 나를 가만히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배 올라갔는데 이 회사가 여기에 비해서 여태까지 우리 영업이익이 좀 좋아졌겠지? 그래도 회사가 10배나 커질 수 있나 주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첨보는 하실 분은 하셔도 돼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1억을 장기 투자한다. 첨보를 하면 위험하겠죠. 엄청 위험하겠죠. 10배 올라갔는데 10배 올라가기 전에 1억을 넣으면 5억 셔블 먹을 걸 여기서 사가지고 위험한 자리 들어가서 물론 이래놓고 내일 테슬라 이슈로다가 또 뛸 수는 있어.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맞추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는 건 이런 거예요.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랐는데 밑에서 10배를 가고 있고 엄연히 오른쪽 산인데 주식은 추세가 우상향일 때 사야 되는데 우하향인데다가 반등은 할 수 있어도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너무 내가 생각할 게 많고 리스크가 있잖아. 안 사야 되겠다. 그럼 안 사는 거예요. 마음 편하죠. 이것도 절대 첨보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피해를 주거나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많은 차트들이 보여줘요. 아주 많은 차트들이 이렇게 보여줘. 아까 제가 태양금속 말씀드렸죠. 태양금속 여기서 얼마나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겠어요. 엄청 많이 나왔겠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간 주식을 왜 사? 월봉에서. 현재 주가에 지금 월봉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얘기해졌죠. 그죠? GS에는 아예 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모르겠어요. 어려워서. 근데 밑에서 10배 이상 올라간 친구예요. 추세는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보고 갈게요. 얘기한지라도. 그래도 또 제 영상 또 시청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다 해드리고 싶어요. 마음은. 근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 지금 벌써 40분 지났잖아. 자, GSE는 아직은 추세는 우상향인데 이 친구가 추세를 꺾기 위해선 5개선만 깨면 돼. 자,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샀어. 만약에 GSE가 죄송해요. GSE가 그 제목란에 있구나. 그래서 해야 되는 종목인 거네요. 내가 오늘 광고할 때 죄송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요렇게 그 뭐죠? 지금 GSE가 있잖아. 이렇게, 그죠? 이건 제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올려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죄송해요. 자, GSE는 엄연히 추세가 우상향인 거예요. 당연히 좌우상향이지만 여기가 왼쪽 산의 끝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산이 속리산도 있고, 그죠? 히말라야 산도 있고, 에베레스트 산도 있어요. 어디가 높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만약에 높이 맞고 떨어지면 우측산 타겠죠. 이게 추세 우하향으로 끝난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예전에 1,000원 하던 주식이 지금 얼마를 갔어요? 9,000원 갔죠. 물론 주식은 소형주가 많이 가면 10배, 15배를 가요. 한사주처럼 간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 친구를 어디서 사야 되냐면 진짜 사고 싶어도 여기. 애초에 사면 우리 멤버는 절대 못 사게 해요, 제가. 10배 올라갔기 때문에. 이 사도 이런 데잖아. 근데 내가 손절 라인 잡으면 여기거든요. 그럼 5,700원이야. 7,000원에 사서 5,700원 손절 라인을 마이너스 30%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 절대적으로 손절 라인을 마이너스 1, 2%도 아까워 죽겠거든요, 실질적으로. 맥심이 마이너스 3, 4%예요. 근데 이걸 여기 손절 잡아야 되고 그 앞에 손절 라인을 잡아도 5선이에요. 6,000원대. 그러니까 20%잖아. 이거 어떻게 손절을 잡아? 자, 일본에서 어제 천연가스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어요. 근데도 떨어졌어. 그 전날은 또 올랐어. 그 전날은 또 올랐다 떨어지고. 이거는 지금 신규로 매수하거나 아예 꿈도 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또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태양금속 지겨우니까 다른 걸로 할까요? 예전에 많이 올랐다 떨어진 게 뭐가 있나? 많이 올랐다 떨어진 거 엄청 많은데. 월봉 고점에 있는 거. 뭐 편하게 그냥 태양금속 볼게요. 그죠? 보던 거니까. 자, 내가 이 친구를 여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여기서 얼마나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게. 이 월봉이거든요. 이때 일봉에서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 GSE처럼 막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얼마나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겠어. 여기서 딱 물렸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식은 하늘 끝까지 가지만은 않아요. 내가 수정 주가를 봐야 돼요. 내가 물렸기 때문에 좋게만 보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잖아요. 못 빠져나왔다. 이 자리 안 오잖아요. 지금 15년도예요. 22년도야.
7년이 지났는데 여기가 안 와요. 저기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GSE가 저는 좋은지 안 좋은지 내일 잘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GS를 지금 물렸거나 일봉에서 이런데 단기하러 들어갔다가 단타로 들어갔다 물리신 분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유럽에서 어차피 그 석유도 막는데 천연가스도 말고 천연가스 선물지수 보니까 사상 최대야. 올라갈 거야 무조건. 괜찮아 믿자. 뭐 괜찮아. 아니에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월봉에서 10배 올라갔잖아 주가가.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일사료처럼 10배 15배를 갈 수도 있어요. 자, 한일사료는 정확하게 1,000원 하던 주식이 15배 갔어요. 15배. 여기서 물리신 분들 지금 반토막 난 거예요 거의. 자, 근데 여기서 뭔 생각을 하냐면, 손절을 못할 때 뭔 생각을 하냐면, 내가 샀기 때문에 이 종목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아니, 아직 좀 전쟁 중이고, 이제 러시아가 몰도바 쳐들어갈지도 몰라. 이러면 다시 비료 자료 막 수혜받을 거야. 올라가겠지. 내 생각인 거예요. 15배 올라갔는데 앞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주식,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이런 거예요. 저도 예전에 왜 이런 걸 잘하냐면, 여기 사서 몰려가지고 많은 돈을 잃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피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그때부터 한 생각이 그거예요. 주식은 수익의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다. 손실의 욕심을 부리자. 내가 여기서 사서 만에 하나 정말로 만에 하나 갑자기 더 세세스하고 시작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협상 얘기 한 번만 나오잖아요. 빵 떨어져 이렇게. 그럼 손절할 타이밍도 없어. 왜? 갭으로 떨어지니까. 여기서 낮을 때는 갭으로 떨어져도 갈 데가 없어요. 실제로 폴라리스 재원이 걱정은 되는데 사실 월봉 밑에 샀기 때문에 돌아나갈 확률이 커요. 이 친구. 비중만 안 크다면.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신규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특히 우리 멤버님들은 절대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내일 상한가를 갔네. 그런 걸 아까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아까워하다 보니까 내동매매를 하게 되고 이런 거죠. 숭상개미TV가 태양금속하고 뭐 월봉이 낮은 거 좋대. 야, 저거 샀더니 일주일이 됐는데 이 마이너스 2% 플러스 5% 움직이지를 않아. 옆에 사람은 GSE 사가지고 어제 하루 만에 20% 먹었대. 저 주식한 지 뭐 1년도 안 됐는데 대박 났던데? 이런 거 부러워하고 쫓아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깡통 차요. 내가 신용까지 썼다. 이러면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월봉이 높은 종목들은 되도록이면 무조건 피해가야 되고, 자, GS글로벌도 제목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GS글로벌을 어디부터 봤냐면, 제 멤버님 잘 아세요. 우리 옆에 친구들도 잘 알고, 제가 GS글로벌을 여기서는 못 사고, 투자전환이 확증이 안 돼 있어. 여기서 사라고 했어요. 여기서. 돌아나갈 때. 굉장히 좋다고 그랬어요. 왜? 여기가 1차 목표가긴 한데 바닥에서 턴을 해줬고 위치가 낮잖아. 낮잖아요. 위치가. 여기서 물리면 어때? 몇 달만 참으면 다 돌아나가 이거.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날아갔어요. 그냥. 자, 그러면 우리는 스윙 투자 관점에서 여기부터 보고 있던 친구를 이제는 안 사죠. 이제는. 물론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이 친구의 목표가는 여기는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살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를 절대로 멤버님들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큰일 나죠. 물론 이제 그 파동으로 보면 이렇게 갔다가 막 2차 파동 갔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내가 사고자 하는 월봉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높다. 그러면 굉장히 망설여지는 거예요. 왜? 한 방만 흔들려도 10% 20% 손실권이 그냥 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위치가 어딨냐는 거예요. 우리 주식 산 건 거의 다 밑에 있어요. 바닥에. 이제 지금은 조금 올라갔어. 이제 추세가 저는 이제 우상향으로 틀 때 많이 사는데 원래 태양금속의 원래 최고조 위치는 여기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 또 더 샀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들리에 손실권으로 오는 거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원래 타이밍이 여기니까. 여기 가겠지 뭐. 안 가면 또 떨어지고 뭐 일인 거예요. 근데 내가 사고자 하는 위치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아니고 추세가 우하향이 아니잖아. 우상향에 샀잖아요. 올라갈 확률이 떨어질 정도 놓쳐. 물리면 어때? 몇 달 참으면 다 올라가요, 이거. 여기서 물렸는데 몇 달을 참어? 안 와요, 여기는. 그러니까 GSE나, GS글로벌이나 GSE나 대성에너지나 나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뭐 내일 더 상한가를 가든 말든 최소한 내가 사고자 하는 위치는 전혀 없고, 아예 없고, 우리 멤버들도 제가 절대 못 사게 해요. 간단한 거예요. 비싸잖아, 주가가.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고, 항상 손실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첫째도 손실, 첫째도 손실, 둘째도 손실, 셋째도 손실. 내가 어떻게 버는 돈인데 이 돈을 갖다가 함부로 막 주식을 막 사. 월급 더 높은 데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이 얘기할 때 좀 억양이 높은 건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저기서 물려가지고 하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 영상을 보거나 우리 멤버님들은 나 같은 고생을 하지 말자. 편하게 내가 어떻게 막아서라도
또 막았더니 상한가 가는데, 그래서 못 볼 거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 영상 한번 방법이 없는데, 이왕이면 안 사면 나중에 몇 년 지나 보면, 야, 손상애미가 지금 뭔 얘기하고 있지라는 게 다 알게 돼요. 알게 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첨보는 썸네일에 있거나 제목에 있는 종목은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아까 GSE 죄송해요. 한신기계도 죄송해요. 원래 한신기계도 제목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아까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첨보는 아무리 좋아도 여기부터 뭐 36만 원을 넘어가든 40만 원을 넘어가든 제가 아는 건 예전에 3만 원짜리였던 거예요. 자, 센트럴 모텍을 봅니다. 당연히 루시드 리비안 테슬라와 잘 연결이 돼 있는데 엄연히 추세가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 리스크가 있어. 근데 뭐 테슬라 이슈로 뛸 수는 있겠지. 그래서 빵 때리겠죠. 걱정하지 마요. 빵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중간 빵 때린 다음에 여기서 또 빵 때리고 상한가고 이렇게 되냐. 이게 안 돼요. 이게 되는 애들도 있는데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빵 때려요. 죄송합니다. 빵 때리면 자기가 알아서 맞고 떨어져요. 이렇게. 그럼 여기 5개월선 돌파하겠죠. 그러면 5개월선 돌파 안착하는 거 확인하고 사도 절대 안 늦어요. 주식은 급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근데 급한 마음 버리다 보면 이제 SGN은 못 먹긴 하는데 결국 떨어져 자리 주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일단 확인 후 매수예요. 확인 후 매수. 그러고 확인 후 매도예요. 왜 확인 후 매도냐면 이거를 주식격언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확인 후 매수라는 게 바로 무릎에서 사라는 얘기예요. 확인 후 매도라는 게 바로 어깨 팔라는 얘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죠? 쉬워요. 예를 들면 SC 엔지니어를 자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좀 상황이 설명하기 제일 좋아서 그래요. 저도 이 친구를 엄청 사고 싶거든요. 이때 근데 사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때 추세 전환 해놓을 것 같은데 또 깼어요. 겁나더라고요. 야, 이거 깨면 매물이 사신 분들도 있고 야, 깨면 안 되는데 안 깨서 다행인 거예요. 그러면 확인 후 매수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돌아나가죠. 그죠? 일단 추세 전환 시도해주고 있는 거야. 사도 여기서 사는 거죠.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근데 이번 달에 이 친구가 떴다가 조정이 들어왔는데 얘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확인이 돼 있잖아. 그죠?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어렵기 때문에 확인 후 매도라는 건 요런 데 변곡점이 있죠. 요걸 못 돌파한다. 그럼 일단 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고점 근처에서 80% 매도. 요렇게 진행하는 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건데 센트럴 모텍이 아무리 테슬라 이슈가 있고 아무리 전기차 시장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엄연히 월봉에서 추세가 하향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장기적으로 추세가 우상향으로 틀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20년도 3월 달에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일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는 거죠. 그럼 누군가 살 수 있겠죠. 그냥 바로 손절해야 되죠. 자기가 원칙을 이 바닥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깨면 추세가 하향이기 때문에 바로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깨지 않고 SC 엔진은 깨지 않고 돌파 안착을 했다. 돌아 나간다? 그럼 여기가 굉장히 매수 타임인 거예요. 깨면 당연히 손절이고 그럼 20개선 맞고 떨어질 거예요. 일단 맞고 떨어지고 돌파하고 안착하고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을 끌고 주봉으로 오니까 역시 중기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이 전혀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 거니까 이런 차트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좀 불안하다. 사고는 싶은데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잘 안 사요. 자, 그래서 보니까 최저점 16,950을 기준으로 대응하면 되고 이 친구도 테슬라 관련주고 저런 뉴스가 있어서 내일 빵 때릴 수는 있지만 빵 때리면 어차피 맞고 떨어지거든요. 그냥 그때 사셔도 돼요. 즉 일봉에서 눌림목 줄 때 사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국부 디자인이 의외로 이제 대장적으로 잘 나가더라고요. 이 친구가. 국부 디자인을 좀 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차트는 애매한데 지켜줄 자리는 지켜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보다 잠깐 웃었는데 이 친구 왜 테슬라 관련인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 저기 아닌가? 뭐 건축 리모델링 아니야 너? 그죠? 건설 쪽인데 너 왜 글로 가 있냐? 시장에서 왜 일로 엮어놨죠? 리모델링 쪽인데 다른 놈 갖고 헷갈렸나? 희한하네. 어쨌거나 뭐 내 생각에 찝찝하니까 넌 빼놓자. 일로 하나 안 볼 거야. 자, 명신산업을 봅니다. 당연히 전기차 관련 위쪽인가 봐. 이 친구도 연결해놨다고. 자, 센트럴 모텍하고 똑같죠. 그죠? 자, 센트럴 모텍하고 똑같이 추세가 하향인 거예요.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몰라요. 당연히 5개월선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모르는 거고 금방 센트럴 모텍 설명드렸듯이 5개월선 돌파 안착하면 사는 게 제일 좋고 자, 주봉에서는 추세를 돌려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내가 이 주식을 진짜 사고 싶으면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를 틀어놨기 때문에 5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여긴 깼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가냐? 여기까지는 가요. 그래서 지금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번 주에 안착해놔 돌려놓게 되고 그러면 월봉에서 돌아나가게 돼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21선 기준이니까 굳이 매수하고 싶은 21선 근처 깨면 바로 손절해야 돼요. 하시고 센트럴 모텍이 폴라리스 저는 이렇게 놨다 깬 거예요. 지금 주 시간에 매도했는데 그만큼 주식이 어려워요. 이게 어딨냐? 명신산업은 주봉에서 오선 돌려놨기 때문에 이 자리를 기준으로 잘 보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DIC입니다. DIC를 보니까 더 어렵죠, 보기. 이게 20개월선을 지켜주는 게 엄청 좋은 거거든요. 이 친구 이걸 안 깬다는 얘기는 월봉에서 눌림목 준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거만 깨지 않으면 돼요. 앞으로도 20개월선 깨지 않는 선상에 보는 게 좋은데 아마 여기까지 밀렸을 때가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될 것 같아요. 테슬라 공사 확장해서 뛰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뛰면 내 거 아닌 거고 20개월선까지 밀리는 가격이 4,600원대인데 여기만 잘 지켜주면 돌아나갈 수 있고 주봉에서도 20선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곡점이 있거든요. 여기를 깨면 안 돼요. 여기를 깨면 추세가 확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가 되겠죠. 그죠? 자, 일봉을 보니까 역시나 애매하죠. 들어갈 자리가 애매하고 마냥 편하게 볼 수 있는 친구는 아니에요. 참고 정도만 하시고 굳이 한다면 20개월선 근처에서 보는 게 좋고 자, 아무그린텍을 봅니다. 월봉에서 추세는 돌려놨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5개월선을 돌려놓게 되면 이 20개월선 뚫기가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의 위치가 전혀 나쁘지 않아요.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이거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돌파 매매 개념을 생각할 때 반드시 20개월 뚫고 나갈 때가 자, 돌파 매매 개념으로 보게 되는데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이 강력한 저항선 제가 설명드렸죠. 60주선은 생각보다 강력한 저항선이 돼요. 이 친구를 만약에 이번 주에 뚫어놨다. 다음 주에 지켜주고 있다거나 내일에도 빵 뚫고 나간다면 요전 자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이슈를 볼 수 있고 자, 일봉에서 보면 241선을 기준으로 자 봅니다. 우리가 241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요. 여기가 지상, 여기가 지하예요. 가격 조정 들어왔고 기간 조정이 길죠. 근데 앞에 누군가가 장난을 치고 있죠. 이런 긴 꼬리 음봉 이런 건 절대로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 무조건 세력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앞전에 매물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산처럼 생긴 두 개가 있는데 여기가 되죠. 여기만 깨지 않으면 매수. 여기가 오면 더 좋고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눌림목 줬을 때 이런 데까지 밀렸다던가 지켜주고 나간 매수 그러면 빵 때리면서 테슬라이즈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테슬라이즈가 떠서 테레비를 틀어놓고 죄송합니다. 거의 다 했으니까 그죠? 자, MS오토텍을 볼게요. 자, MS오토텍을 보면 사실 MS오토텍의 월봉의 위치는 낮아요. 낮은데 추세 전환과 턴 아직 못 해놓고 있어요. 제가 이게 걱정되는 거야. 월봉에서 물론 이 정도면 MS오토텍 주가 치고는 대바닥은 맞거든요. 실제로 사도 뭐 어려울 것 같진 않지만 추세 전환 못 하고 깨놓고 있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이거를 돌파 안착을 해줘야 돼요.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다중바닥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닥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꾸준히 모아가면 좋긴 할 것 같은데 완벽하게 추세 전환 해놓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 잘못하면 보초벽을 쓰게 돼요. 보초벽. 거래량 변화가 없죠. 내가 사서 자 기간 조정은 기는 거예요. 여기가 지상, 그죠? 지하죠.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는데 특별한 거래량이 크게 없죠. 이렇게 돼버리면 뭐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보초병을 쓰게 돼. 속도가 늦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속도가. 매집봉이 앞에서 태양금속처럼 이렇게 딱딱 들어와 있으면 속도가 빠를 것 같은데 나쁘진 않은데 좀 애매하고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추세를 못 돌렸다. 이런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돼요. 내가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되는 건 지금 막 GSE, 대성에너지, GS글로벌, 막 현대사례, 한의사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걸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넣어놓고 자 이렇게 해서 추세 전환 턴만 해놔라. 너는 그러면 내가 사주마. 이런 친구를 관심 넣어놓고 빵 때리면 더더욱 신경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매집봉만 몇 번 터지면 되는 거예요. 자, 원래 테슬라 관련해서는 KC가 제일 강해요. 잘 아시죠? 근데 월봉에서 위치가 높아. 400원 하다가 10배 갔어.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20개선 안 깨면 돼요. 이거만 안 깨면 돌아 나가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하실 분들 하셔도 돼요. 내일 같은 날 실제로 테슬라 이슈 떴을 때 제일 빨리 뛰는 게 얘예요. 11월 19일 이때도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같은 날 빵 때릴 수도 있고 상한가 할 수 있긴 하지만 이런 친구들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내가 단기 단타를 잘한다거나 좀 고수라거나 이런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그런 분들이 아시면 패스하고 그런 게 좋고 스윙 관점에서 봐도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스윙은 말 그대로 사놓고 좀 편하게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편하게 있어, 그죠? 저렇게 높은데.
자, 우수 AMS를 봅니다. 역시나 이쪽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수 AMS 같은 경우엔 월봉 이치는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이 친구가. 똑같은 거예요, 저기 MS오토텍하고. 월봉의 이치가 낮은 것까지는 좋은데 추세 전환을 못 해놓고 있어요. 지금 전기차 이런 게 많아요. 따라서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세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오랫동안, 자, 제가 월봉 고점에 사지 말라고 그랬죠? 이런 데 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3,000원짜리가 4,000원. 즉,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난 거야. 지금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한신기계, 한일사료, 현대사료 이런 게 저는 15배, 20배 갈지 몰라요. 제가 그런 걸 맞추는 사람 아니더라고. 절대적으로 그걸 들고 계신 분들한테 피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멤버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월봉 고점에 지금 여기서 KC가 얼마나 좋은 뉴스 많이 나왔는지 아시죠? 엄청나게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테슬라가 어떻게 뭐가 어떻게 싹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는 여기서도 나왔거든요. 끝난 거잖아. 이때 주가가 1,900원 하던 게 13,000원, 7배 올라갔는데 여기서도 좋다고 사요. 그래놓고 여기서 위험하다고 그러면 욕하죠. 네가 뭘 알아? 뭘 안다고? KC가 얼마나 좋은데 네가 테슬라를 모르는구나. 아니죠. 7배 올라갔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3분의 1 토막 났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고자 하는 이치는 절대적으로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사기도 힘들어요. 추세가 우하향이니까. 자, 왼쪽 산, 오른쪽 산인데 집에 가고 있잖아. 어디가 집인지 알아, 그죠? 그러면 집에 도착하고 쉬면서 하면 돼요. 이 정도가 이제 바닥권일 것 같은데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만 안 깨면 되는데 그렇다 여기서 사기엔 아직 완벽하게 출발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이제 산에 가려면 집하기도 좀 점검도 좀 하고, 그죠? 고도 등산화도 좀 닦고 이래야 되는데 김밥도 싸고 그런 과정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봉을 보니까 요렇게 이격이 모였죠. 바닥은 같은데 내가 사기엔 뭔가 애매한 거야. 완벽하게 이주 돌파한 척 살 거거든요. 그냥 관중에 넣어놓는 거죠, 우수 MS를. 자, 여기서는 일단 변화가 생겼고 거래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폴라리스 원이 잘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들어갔다 깨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는 거야. 자, 근데 어쨌거나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은 관중에 넣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대량 거래가 또 터졌다. 그럼 눌림목 주면 매수해 주면 좋은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자, 오디텍을 볼게요. 이 친구가 좀 애매한데 월봉의 위치가 애매해요. 중간에 있어. 나쁘진 않아요. 엄청나게 높은 것도 아니고 엄청 낮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세가 돌아나가는 중이라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유승현님 고맙습니다. 요거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주봉을 봤더니 이슈를 회복해주고 있어. 이런 친구가 내일 같은 날 테슬라 시점 빵 때려요. 이슈도 안 깨면 되는 거예요. 특히 내일이 금요일인데 내일 금요일 종가상에 올려놨다. 월요일날 다시 때릴 확률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즉 추세가 아직은 우상향으로 살아있고 누군가가 자꾸 작은 거래량으로 뭔가를 하고 있죠. 이 친구는 이런 자리 박스권이에요. 이 친구. 여기만 안 깨면 다시 뜨락려 있는 거예요. 주식에서 박스권을 형성해주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 오버거든요.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박스권을 돌파했다. 밤에 여기를 안 깬다. 빵 때려요. 이렇게. 그래서 오디텍까지는 우리가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가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을 다시 확장을 한다고라니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주식을 신경 써야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월봉에서 놓고 이런 친구들 말고 폴라리스 세원까지도 괜찮아요. 아직 제 눈에는. 근데 그 유상증자가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너무 고생시킬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여긴 빼놨는데 나라면 해양금속, 아모그리텐, MS오토텍, 우수MS, 오디텍 이 정도까지가 내 눈에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 영상을 바탕으로 본인의 투자를 진행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내일 뚝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그죠? 이런 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땐 그렇다는 거고, 이런 친구들을 월봉 바닥에서 사놨다면, 이런 데 사놨다면, 여기서 사놨다면 아무런 걱정할 게 없어요. 여기서 살았다면 한 걱정하고 살아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제가 월봉 높은 데 있는 종목을 누가 물어봤을 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져요. 엄청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야. 사실 내가 산 종목 누가 뭐라고 하면 싫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제목에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도 옛날에 이런 거 쫓아가 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본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오랜 세월 시간을 지나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여기서 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 가치가 월봉 여기서 사야 되는데, 여기서 샀을 때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남들은 옆에서 GSE 사가지고 오늘 10%를 먹었다는데 나는 여기서 사가지고 오늘 마이너스 2%, 3% 손해보고 올라가야 뭐 내일 5% 답답해 죽는 거야. 이 답답한 거를 잘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스윙 투자는. 답답한 걸 잘 버텨줘야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데, 그 시간을 아끼고자 월봉에서 높은 데로 슬쩍 들어갔다. 만약에 실력이 좋아서 빠져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물렸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줄이는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1에서 3% 안에 드는 초고수분들, 우리 유튜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 하셔도 돼요. 저도 하고 싶어요, 솔직히.
저도 빨리빨리 돈 벌고 싶고, 그렇지만 저는 이 실력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일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이게 뭔 얘기냐면, 되도록이면 우리가 월봉에서 주식이 낮은 위치,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아주 쉬운 거예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욕심만 안 부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는 걸로 하고, 따라서 테슬라 관련주 이렇게 시장에서 연결해놨는데, 제가 연결한 것도 아니에요. 시장에서 누군가 연결해 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보니까 요 정도가 우리가 내일 만약에 테슬라 저 이슈가 시장에서 살아난다면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